안녕하세요. 주고리즘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들이 움직여야 그 안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또 코스피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크게 시장을 압박했었던 요인이 결국에는 관세였습니다. 관세.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중 관세 합의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관세를 145%에서 기존 30%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10%가 있었고 펜타닐 관세를 통해서 20%, 총 30%가 부과가 되고 있었죠.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이 보복 관세를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일간 관세 인하하겠다. 지금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90일간 관세 휴전에 돌입을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관세 반격도 곧 취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비관세 반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히토류 수출 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철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올라가고 있냐?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40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큰형님들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지수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주도 섹터가 움직여야 지수도 좀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반도체주부터 담자, 미중 관세 완화에 돌아온 외국인,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관세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었던 반도체 종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도 주목을 했다. 그래서 지금 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었는데, 관세 우려가 사그라지면서 12일에는 1340억 원을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3월 27일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였다 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외국인 선호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는 2681억 원을 순매수를 하게 됐다. 이날 외국인 순매수 1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좀 담아줬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 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은 79.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조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단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가 있었다. 즉 메모리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아니라 모바일 부문에서 이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보면은 DS랑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그리고 시스템 LSI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부진했다. 자, 서버용 D램 판매 확대는 좀 있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 구매 수요는 있었는데 HBM은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이제 3E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다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비중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지금 68%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49%다, 50%다 뭐 이랬었는데 68%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밀린 거죠. SK 하이닉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래그십 시스템 원체 공급도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도 출시를 하려고 했으나 지연이 됐습니다. 수율 문제로. 자, 그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제 파운드리 부분을 봐야겠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적 수요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수율입니다. 수율.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감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좀 봐야 되는데, 자,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현재 50에서 60%가 나옵니다. 근데 TSMC는 무려 9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기업들도 TSMC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고 있는데 2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산을 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에요.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수율로 봤을 때 70%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좀 가능한, 그래서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부터는 2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하방 요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해소가 아직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TSMC가 무려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1%. 지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찾아보자면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도체 116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2%가 늘었다는 거고요.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등 이제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11억 9천만 달러로 28.6%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향에 대한 부분이 좀 견조를 했다는 건데,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이 관세가 좀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물론 지금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조금 앞당겨졌다, 수요가 미리 땡겨서 샀다라는 얘기들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투자들이
지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뭐 레거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 이제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DDR5 16기가나 뭐 DDR4 8기가 뭐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 좀 뒤처졌기 때문에 레거시로 어느 정도 충당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상쇄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뭐 M&A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과 AI에 좀 정조준해서 M&A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1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 자산이 105조 원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많게는 좀 뭐 113억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가 M&A도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본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은 뭐 11조 혹은 12조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정도밖에 없고 지금 다 해외 법인에 있기 때문에 뭐 조달에 대한 부분 역시나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현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그래서 M&A에 대한 이슈, 얼마 전에 뭐 오디오도 있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영국 공조업체 플렉트를 지금 2.4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맞춰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조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10년 안에 1095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지금 연평균 11.7%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칩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곳들을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40%, 뭐 전력이나 냉각,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6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면 이 글로벌 중앙공조 시장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연평균 8%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9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외에서도 이제 AI와 관련돼서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한창 때 보시면은 88,800원까지 거의 9만원 선까지 올라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크게 쭉 밀려버렸죠. 5만원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가 뭐냐, 이제 HBM3 공급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과 관련된 논란,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재무 관련된 출신 이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기술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왔죠. 그래서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겹치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9,900원 저점을 찍고 나서는 그 이후로 이 가격을 이탈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고 상방으로는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은 다소 부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 뭐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단부는 지금 하방 경직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55,000원 이하에서는 항상 좀 담아간다. 그리고 이제 6만원 살짝 못 미치는 구간에서 이제 매도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만원 구간까지는 좀 안착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 1배 미만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리고 퍼 같은 경우에도 8배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HBM 지금 뭐 공급 못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관세와 관련돼서 자, 이때 4월 초에 보시면은 관세 리스크가 터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는데 어때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즉 그러면은 관세로 인해서 뭐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뭐 가격 뭐 이런 수익률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가격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5,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 그 다음에 6만원 부근을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최대 순매수를 좀 보였었던 5월 12일 외국인이 290만 주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동안은 뭐 조금의 순매도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0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과 비슷한 규모의 순매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완전히 외면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수급을 중점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악재들을 반영을 했다. HBM 공급 이슈,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적자,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경영진 논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다. 특히나 이 관세와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즉 하방 경직은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쭉쭉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확답은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 정말 6만원, 7만원, 8만원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HBM 공급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HBM4를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HBM3,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물 건너 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HBM4를 공급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노스 출시. 그래서 정말 올해 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반기에 나올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의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5 엣지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25일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바일 쪽에서 실적을 만들어낼 줄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회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최근에 뭐 디램 랜드 가격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레거시 부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계속적으로 좋아져야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레거시에 대한 부분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큰 숙제죠. 파운드리 수율 개선이 정말 시급한데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솔직히 해결될 것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BR 지금 1배 미만의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외국인의 단기 수급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BPS를 보게 되면은 뭐 6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1배 적용하면 6만원 초반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지수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수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관세 리스크로 급락을 했다가 지금 2600선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미 이 관세로 인해서 하락하기 전 레벨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큰 종목군들이 올라야만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상승을 정말 이끌어 준다라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호재 요인들을 갖다 붙이면서 삼성전자를 일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00선을 지켜주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삼성전자 또다시 그 추세선 하단부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